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실천윤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실천윤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실천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죠? 그 다음 이론윤리학을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다가 새롭게 생겨난 여러가지 문제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실천윤리학이다.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 윤리적 공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쵸? 윤리적 공백, 뭐 요나스 요런 사람이 나왔었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그 실천윤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천윤리학의 의미,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론윤리학을 또 구체적으로 해서 이론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윤리학을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을 혹시 저번 시간에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윤리학을 크게 여러분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그 규범윤리학 안에 실천윤리학과 이론윤리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윤리학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로는 몇 페이지입니까? 교과서 16페이지 같이 폈어요. 자, 그리고 유인물도 준비하셨죠? 자, 실천윤리학의 의미 하면서 우리 거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따가 여러분 마지막에 끝날 때쯤 이 교과서 내용을 좀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를 한번 할 거고, 일단은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PPT의 내용을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저번 시간에 실천윤리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실천윤리학부터 한번 그 의미와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이론윤리를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여러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이론윤리를 적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문이 여러분 실천윤리학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론윤리학을 여러분 별표를 해놓고 한번 이론윤리학의 의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론윤리라는 건 여러분 도덕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윤리 이론, 그치? 윤리 이론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이론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원리라고 할까요? 원리를 도출해낸다. 도덕 원리를 도출해내고, 그쵸? 윤리 원리를 도출해내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윤리적 판단과 행위 원리를 탐구해서 이론 분석과 정당화를 통한 원리, 도덕 원리를 도출하는 거에 관심이 있더라.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론 윤리학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공리주의, 덕윤리, 의무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론 윤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여러분 의무론, 그리고 공리주의, 덕윤리를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공리주의를 살펴보면은요, 공리주의는 이런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에 두고서 선과 악을 파악해요. 그러니까 유용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태제 있죠.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선한 것이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 도덕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서 그 원리, 이런 원리, 도덕 원리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여러분 이론윤리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칸트의 의무론 보시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도덕 법칙을 지키면 선이고 지키지 않으면 악이에요. 이렇게 도덕 법칙이 여기에서는 행위 원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도덕 법칙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윤리 이론을 정립하더라. 이것이 이론 윤리학이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가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라서 지금 좀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 이론 윤리는 그렇고, 여러분, 지금 실천 윤리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규범 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윤리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렇게 나누고, 규범 윤리학 안에 여러분, 이론 윤리학이 있고요. 실천 윤리학이 있고요. 이렇게 그래요. 그쵸? 이 실천 윤리학을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론 윤리학을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규범자를 생략을 하고,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이렇게 우리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요걸 붙여서. 그쵸? 실천 규범 윤리학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실천 규범 윤리학의 성격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교과서 17페이지에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이제 그 성격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성격이 여러 학문의 내용과 연계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학제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인접 학문과 이렇게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실천 윤리학이라는 게 여러분 그 하위 분야에 환경 윤리라는 게 있어요. 요즘 여러분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천 윤리학의 그 하위 분야인 환경 윤리를 다룰 때 여러분 윤리학적인 지식도 다루지만 그와 더불어서 환경, 생물, 지구과학 이런 것들의 내용과 함께 연계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그쵸? 환경윤리를 다룰 때는 이렇게 연계된 학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는 것을 학제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격. 실천 윤리학의 성격 두 번째, 이론 윤리학에서 도출한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까 실천 윤리학이 여러분 규범 윤리학, 그러니까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을 여러분 규범 윤리학 속 안에 있는 범주로 이렇게 우리가 규범윤리학 안에 실천윤리학과 이론윤리학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론윤리학에 여러분 그 도덕 원리가 있어요. 이론윤리학은 도덕 원리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여러분 도덕 판단의 기준을 성립시켜가지고 그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서 도덕 원리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이론 윤리학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도덕 원리를 삶의 문제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론 윤리학, 예를 들어 공미주의에서 유용성의 원리가 있더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태제를 지닌 그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을 해요. 어디에다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인 안락사 문제에다가. 이 안락사 문제에다가 이걸 적용을 해서 과연 안락사를 하는 것이 안락사가 말이죠. 공동체의 쾌락이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족시키는가 하면 그러면 옳은 거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고통 불행을 증진하면 악이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론 윤리학을 구체적인 이 삶의 문제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판단 내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실천 윤리학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특징, 이론 윤리학에서 도출한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다가 적용을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요. 여러 가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실천 윤리학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더 알아보기 거기 부분에 여러분 그 윤리학의 구조가 나와요. 여기요. 17페이지에 보시면 17페이지에 윤리학의 구조 이렇게 나오죠. 요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보시면 그 윤리학 안에 윤리학에 자 오렌지색으로 윤리학에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기술윤리학도 있어요. 기술윤리학 너무 작게 나와서 놓칠 수도 있겠지만 윤리학 안에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여러분 그 성격과 특징들을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수능 문제에 나와요. 그죠? 자, 규범윤리학 안에는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이론규범윤리학, 실천규범윤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규범을 생략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고 아까 공부했듯이 이론윤리학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원리, 우리 중요한 단어 원리 탐구를 한다. 이 원리를 정당화시킨다. 이런 것들로 예로서 의무론 공리주의 덕률 등등등 이런 게 있다.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실천윤리학은 이론 윤리를 문제에다 적용해서 구체적인 규범과 원칙을 마련해서요.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등등등등이 있더라. 구체적으로 뭐 생명, 정보윤리, 환경윤리 이렇게 여러분 실제 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런 생명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천윤리학의 종류가 될 수 있더라. 그죠? 그 다음 메타윤리학은요. 도덕적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한대요. 도덕적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 자, 여러분 요것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뿅 여기를 좀 다시 자 메타윤리학 보세요. 우리 도덕적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윤리 도덕에서 많이 쓰는 언어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 여기 밑에 옳다, 그르다 이런 단어는 여러분 윤리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그리고 선하다, 악하다 이런 단어도 참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쵸? 요렇게 그치? 이런 윤리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죠. 그것의 의미를 정의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옳다라는 단어의 정의가 뭔데? 그르다라는 것의 정의가 뭔데? 선이라는 것의 의미, 정의는 무엇인데? 이렇게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 메타윤리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를 연구하고 분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덕적 추론을 내렸다고 해봐요. 추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추론이 여러분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고 오류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추론을 내렸다고 해봐요. 육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왔다. 그치? 이건 사실이죠. 육아라는 건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왔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해봐요. 그러므로 육아는 여성이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오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오류냐 하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게 어떤 오류인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나간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주의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여성이 육아를 해왔다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 판단을 내린 거죠. 육아는 여성이 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가치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가치에서 가치로 가야지 여러분 사실에서 가치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연주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추론에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거, 요런 거 메타 윤리학이 하는 거예요. 그쵸? 논리를 분석해 보는 것. 이게 여러분 추론을 하고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메타 윤리학을 분석 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분석 윤리학. 언어를 분석하고, 그치? 추론을 분석하고, 이렇게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석 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여러분 아까 여기 규범 윤리학 이것도 그냥 좀 살펴보고 또 얘기를 해볼까요? 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한다. 그래가지고 요 안에 이론과 실천 윤리학이 있다. 요런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예를 보시면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밑에 있는 메타 윤리학의 예는 용어의 의미, 이 단어를 정의 내려서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이제 메타 윤리학이 하는 거라면, 규범 윤리학은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그른가.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이론 윤리학의 공리주의를 예를 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족시키면 옳고, 그치? 최대 다수가 여러분 최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르다라고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론 윤리학이었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메타 윤리학과 규범 윤리학 이 예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메타 윤리학은 그냥 딱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단어의 정의.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 거기 당구장 표시로 아주 조그맣게 나왔던 기술 윤리학을 좀 보시면, 기술 윤리학은 여러분 경험, 관습 이런 사실적인 내용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쵸? 가치 판단 내리지 않고 옳고 그르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을 딱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는 이런 장래 풍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가 이게 미개하다는 등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판단 전혀 없이 여기에서는 이런 장래 풍습, 저 나라에서는 이런 장래 풍습, 이런 배경 아래서는 이런 장래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관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기술하는 것이 기술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이 기술 윤리학은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윤리학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윤리학의 종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여기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조금 더 보충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치? 수능 1번으로 나온다니까요 늘.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여기 여러분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이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윤리학에 분류하면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보자. 요거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죠.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야 돼요. 얼른 빨리 적으면서 이거 들으세요. 꼭 적으면서 들어야 돼요. 이거 적지 않으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아까 설명했던 걸 찬찬히 다시 그리고 더 보충을 해가면서 더 많은 내용을 살을 붙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어요. 윤리학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대요.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외우세요. 규범, 메타, 기술 이렇게 다 대답했죠. 자, 규범 윤리학 안에는 여러분 이론 윤리학 그리고 실천 윤리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론 윤리학에 여러분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등등등등 이런 이론들, 그치? 이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또 공부를 해요. 그죠? 우리가 왜냐하면 실천 윤리학이라는 건 이런 이론 윤리를 현대사회에 여러분들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 윤리학적 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 윤리학의 종류가 될 수 있고, 그치? 이런 것들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여러분 도덕 원리를 탐구합니다. 그쵸? 그래서 도덕 원리, 그러니까
의무론에선 도덕 법칙이 도덕 원리이고요. 공리주의에서는 유용성의 원리,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도덕 원리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원리를 탐구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원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서요. 여러분, 이론 윤리학은 그 판단 기준, 준거, 그치? 기준, 준거 똑같은 말이죠? 기준, 준거, 원리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이론 윤리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쵸? 그 다음 실천 윤리학 보시면 이 이론 윤리를 여러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하고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우리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론 윤리 적용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거죠. 그쵸? 그게 실천 윤리학이다. 그리고 학제적인 성격을 띈다. 아까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여러분 메타윤리학을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도덕적인 언어, 도덕적인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 악,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분석한답니다. 그치?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를 분석해요. 그리고 도덕적 추론을 내려요. 아까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육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육아는 여성이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이런 추론의 정당성을 한번 파악해보자, 정당성을 분석해보자, 이런 논리를 분석하는 거 메타윤리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메타윤리학이 또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쵸?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있잖아요, 여러분. 윤리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쭉 엄청 고대까지 넘어가죠.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윤리라는 것이 과연 진짜 윤리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 그런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진 시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시기냐 하면 여러분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쵸? 큰 전쟁을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2번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들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자꾸 저지르고, 그치?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인간에게 말이지, 윤리라는 것이 진짜 존재할 수는 있는가? 윤리라는 것이 존재는 하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윤리적 회의주의에 사람들이 빠지게 돼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악랄한 사람들, 그치? 그 생명, 뭐, 인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그쵸, 탄압당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윤리라는 것이 진짜 인간에게 있기는 있는 거야.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다면, 윤리가 진짜 학문으로서 성립한다면, 그 윤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여러분 학문의 시작점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니 어떤 이 학문에서 쓰는 용어를 정의 내리는 데에서 학문이 시작이 돼요. 그쵸? 정의에서 시작이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 수학이 있어요. 수학에서 여러분 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학년들 지금 1학년 때 원 배웠잖아요. 그죠? 원 배우더라고요. 원은 정의는 뭔가요? 그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용어 내리죠. 그쵸? 정의를 내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 학문으로서 존재하려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기본적인 그 언어들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수학에서도 직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분, 그죠? 사각형, 삼각형,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단원 들어갔을 때 정의부터 배우잖아요. 함수 배우면 함수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학문이 시작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용어를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도덕적인 언어, 우리 도덕 윤리에서 윤리라는 학문에서 사용하는 선과 악 이런 단어들을 정의 내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의 내리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죠? 선한 게 뭔데요? 좋은 거예요? 착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분석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타윤리학이라고 또 분석윤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메타윤리학의 성격이 첫 번째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두 번째 도덕적 추론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함, 세 번째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함. 여러분 요 성격까지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기술윤리학은 아까 설명했죠. 간단해요. 무엇을 기술하다, 설명하다. 응? 그냥 명확히 기술하고 인과관계, 원인이 이래서 결과가 이렇다.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그냥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기술윤리학이다. 그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내용을 다 한 거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론윤리를 현대사의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규범과 원칙을 마련하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학문을 뭐라고 해요? 실천윤리야. 그치? 이론윤리, 실천윤리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했고요. 자, 실천윤리학에 대한 설명 빨리 기억 맞아요? 맞죠? 이론윤리학 상호 대립인가요? 아니에요. 상호 대립은요. 여러분 이론윤리학을 적용을 하는 게, 그치?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게 실천윤리학이잖아요. 요걸 근본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땡땡 니은 틀렸어요. 이론 분석과 정당화를 통한 원리 도출. 여러분 원리 도출은 뭐였어요? 원리 도출. 선생님이 원리 도출 강조했는데 이 원리 도출이라는 건 그지? 이론윤리잖아. 디귿은 이론윤리 땡. 그쵸? 지금 맞는 게 기억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해결책 모색. 기억, 리을이 답이더라. 자,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PPT 내용은 여기까지고 우리 그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선생님이 유인물 거기 첨부해놨잖아요. 그쵸? 이거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윤리학을 구분했어요. 뭐로? 규범윤리학, 그리고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계속 반복이죠?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규범윤리학 안에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이 있었어요. 이론윤리학은 원리를 탐구한다. 원리. 그치? 원리.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색을 좀 바꿀까요? 초록색. 자, 원리. 이제, 여기 있잖아. 왜 이렇게 됐어? 원리를 탐구한다. 윤리적 판단과 행위 원리를 탐구한다. 그치? 분석하고 정당해서 원리를 도출한다. 도덕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윤리 이론을 정립한다.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주는 거죠. 그쵸? 그럼으로써 이론을 정립하고요. 행위 원리를 도덕 법칙 혹은 유용성의 원리 이런 식으로 그걸 탐구를 해서 원리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고 실천윤리학은요.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죠. 해결책을 모색. 자, 그래서 이거 이론윤리 적용해서요.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학제적인 성격을 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해결책 모색. 그지? 이건 적용, 이론 윤리는 그냥 적용할 뿐, 그지? 해결책 모색, 요렇게. 그 다음, 메타윤리학 설명했죠? 메타윤리학, 요거는 여러분 다른 말로 분석윤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메타윤리학을 훨씬 더 자주 보게 돼요. 메타윤리학은 도덕적인 언어, 예를 들어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의 단어의 의미, 정의를 내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메타윤리학이 하는 거죠. 추론 내리는 것을 이제 논리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제대로 됐는지 정당성을 검증해내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이것이 메타윤리학이고요. 기술윤리학은 아까 설명했죠? 기술하고, 그냥 설명하고, 요런 것들.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들 꼭 작성을 해야 돼요. 응? 다 검사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표를 아까 PPT에 여러분 선생님이 해놨잖아요. 그거 적으면서 들으라고 그랬죠? 그쵸? 요걸 정리해서 표로 꼭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뭘 정리를 해주셔야 되냐면, 거기에다가 요거를 꼭, 아이고, 왜 이래요? 안 돼. 이거를 여러분들 거기에 빈 곳에다가 꼭 다 멈춰 놓으시고, 이제 동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이걸 꼭 적어 두세요. 알았죠? 자, 우리 교과서를 또 좀 볼까요, 그래도? 교과서, 짠. 자, 교과서. 교과서에 밑줄을 몇 개 구워봅시다. 자, 윤리학, 규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 윤리학은 윤리적 판단과 행위 원리를 탐구하고, 그지? 정당화. 그래서, 자, 공리주의가 예로 나와 있네요. 이게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윤리적 판단과 행위 원리로 삼는 것. 그지? 해가지고, 이론 윤리학은 이론 분석 정당, 원리 도출. 그러면서 선생님이 원리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쵸? 그런데 자 실천 윤리학은 아까 했던 이론 윤리를 여러 문제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둔다. 여기에 나오는 롤스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롤스를 어려워하더라고요. 뒤에 가서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설명을 또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성격 3가지 밑줄 그으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